하는 거냐면 그 진실 편향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이 나왔지만 병점고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아예 그 지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냈거든요. 일단 진실 편향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혹시 제 얼굴이 여기 가리나요? 괜찮아요? 그 진실 편향이라는 건 뭐냐? 편향이라는 거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진실로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길거리에 어떤 누군가한테 혹시 지금 몇 시에요? 라고 했을 때 8시인데 그 사람이 굳이 9시라고 하진 않을 거거든. 밖에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가보니까 비가 엄청 오고 있어. 굳이 사기를 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는 건 훨씬 더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믿어버리면 끝날 일을 우리가 의심을 해버리면은 의심과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사기를 쳤을까? 그럼 사실은 뭘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 너희들은 몸으로 힘든 것보다 차라리 마음으로 편한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걸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든 건 싫다라는 거야. 근데 의심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든 걸 다 사실로 믿어버려. 왜냐면 우리는 인지적인 구두쇠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구두쇠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을 최대한 덜 쏟고 싶은 거죠. Cognitive Mindset 한번 적어주세요. 인지적 구두쇠. 근데 이거를 병점고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애들은 진실 편향을 딱 외워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짓 편향을 바꿔서 이제 시험을 낸 거예요. 거짓 편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다 사실로 믿지만 만약에 우리가 형사야 아니면 경찰관이야 범죄자를 신문할 거야 우리가 국회의원이야 청문회를 열 거야 상대방이 하는 말 다 믿어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요. 의심부터 하고 본단 말이야. 이런 건 또 거짓 편향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 이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실에 대한 assumption,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즉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 presumption, expectation. 자,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콤마 5월 있죠? 이걸 표시해주고 truth bias. 자, 이게 뭐냐면 진실 편향이에요. 자, 진실 편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when humans 우리가 인간들이 자,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서로 소통을 할 때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자,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쓴 뭐 글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책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자, 우리의 automatic, 중요한 건 automatic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automatic assumption,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동적인 추정은, 자동적인 가정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을 것이구나. 누군가가 쓴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진실된 글을 썼겠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assumption입니다. 아, 죄송해요. automatic입니다. 혹시 이거 답지 한 번만 가져가 예. 자, 그래서 automatic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동적인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본능적인, instinctive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기본값인 거예요. 디폴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 믿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this usually works out fine. 이것은 works out, 작용합니다. fine,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이 하는 말 다 믿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번에 시험이 수요일이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화요일 같은데 이러지 않겠죠. 얘가 너 학교 어디 다니는지 반송고요. 아닌데 너 보니까 사이즈가 이상건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믿고 본다는 거지.
자, 예시 나오네요. 예시. If you ask someone, 만약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어디에 지금 그 화장실이 있나요? 혹은 자, If it is laying outside, 밖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 안전하게 assume, 추정하겠죠. 대부터 끝까지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not lie,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In their response,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그렇지. 당연히 그 사람은 나에게 사실을 말했을 거고 화장실이 여기면 여기라고 말했을 거고 지금이 8시면 8시라고 얘기를 했겠죠. 8시인데 9시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잖아. 그러면 왜 우리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만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Imagine. 자, 4번은 그러면 글의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삽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삽입. 여러분들은 자 별표 한번 쳐주시고 imagine 상상해보세요. How difficult 얼마나 힘들지. 자 how 뒤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뒤에 있었다가 앞으로 빠진 거거든요. 원래 difficult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지. 자 그럼 의문사가 왔고 자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줘야 간접 의문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it은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자 to부터 끝까지겠죠. 일단 여기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진주어라고 체크해 주시고 converse라는 거 우리 conversation 했었죠. converse가 뭐 하달까? conversation이 뭐였지? 대화. 그리고 대화하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누구와? someone, 누군가와. If you,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추정한다면. assume도 아까 썼으니까 뜻 안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자, 너에게고 뒤에 무엇을이 빠졌어요? 까지가 주어입니다. was false.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상상해보라 소리예요. 의심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믿지 못한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 이 새끼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새끼 하는 짓을 보니까 믿음이 안 가. 얘가 앞으로 한 번 나한테 뭘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화가 안 돼. 한 번 얘가 다른 사람하고 있다가 걸렸다고 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연락이 안 되면 계속 의심부터 해야 돼. 갑자기 무슨 뭐 친척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대. 굳이 가야 된대. 믿어야지. 하지만 왠지 이게 알리바이 같은 거야.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연락이 안 되네? 믿음이 안 가. 뭐 하길래 연락이 안 될까? 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사랑은 의심과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indeed, 정말로 questioning the truth of a statement and then choosing not to believe it까지 끊어주시고 자, 동명사 주어가 두 번 옵니다.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 뭐에 대해서 the truth of statement, 말의 진실성에 우리 statement는 참고로 했었어요. 그 너네 그거 기억나? 그 뭐지? 내가 말을 아낄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 그 지금 기억나죠? 그때 statement 나왔습니다. 한번 더 적을게요. 진술 혹은 말. 그 말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는 것. 얘들아, 의문을 갖는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하다 뒤로 시작하는 말이 뭘까요? B가 들어갔는데 B 발음이 안 나요. 이거 doubt. 뭐야 이게? 적지 마요. 이거 doubting. 자, 그리고 나서 choosing not to believe. 자,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까지가 주어입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들이 and로 묶여있건 or로 묶여있건 전부 다 복수 취급을 하거든요. 불가산명사도 and로 묶여있으면은 우리는 복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근데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자 동명사 같은 친구들 이런 준동사 같은 게 주어로 왔을 때 아무리 여러 개가 and로 이렇게 묶여있어도 두 개 취급하지 않고 단수 취급해서 requires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동사 표시해 주시고 요구한다. 자, 뭘 요구해요? 너네가 사람들의 말을 못 믿고 의심하잖아. 네가 그들을 믿지 않기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믿어버렸으면 안 해도 될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를 밟아야 된다. 자, additional mental step. 추가적 정신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라는 건 1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늘어날수록 힘들겠죠. 자, 추가적인 정신단계. 다시 말해서 남의 말을 안 믿잖아요. 나만 힘들어져요. 자, 어떻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안 믿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짐. 근데 얘들아 또 생각을 해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신체적으로 힘든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헬스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몸이 힘들어야지 좋아해.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걸 즐긴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M으로 많이 말하는데, 자 6번 보시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구도세다. 인지적이라는 건 신체적인 거에 반대예요.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야. 우린 정신적으로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고 싶어. 구도세가 돈 아끼는 사람이잖아. 정신적으로 노력 안 했으면 좋겠거든. 차라리 몸이 힘들지 마음 힘든 건 싫거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근데 여기 for the most part면 대부분이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특이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남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막 희열을 느끼는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은 인지적인 구도세야.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신적으로 노력 안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힘들기 싫은 사람. 자, 그리고 컴마 뒤에 위치 나왔습니다. 컴마 뒤에 된 못 쓰죠. 그리고 이것은 means, 의미해요. 자, 여기 대시 빠졌어요. 자, we typically, 우린 일반적으로 말이죠. don't expand. 얘들아, expand 이거 무슨 뜻이지? 같은 말로 spend 있어요. 아니 그거는 expand예요. 이거 적어야 되겠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확장시키다고. expand는 소비하다. 좀 뜻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typically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don't spend more mental effort. 자, 우리는 정신적인 어떤 노력을 별로 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than seems necessary.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어요. 딱 필요 이상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의 고생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필요한 것보다,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하고 싸웠어. 그럼 난 딱 친구 한 명 분량의 어떤 그 정신적인 힘만 들이면 돼. 근데 친구 5명한테 조리돌림 나가는 식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mental effort란, 다시 말해서 cognitive 에너지를 말합니다. 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이용하자면 cognitive 에너지. 됐을까요? 그래서 7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 우리 낯선 사람이 이제 뭐 주는 거 뭐 먹지 마, 따라가지 마 이런 것들.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죠. 어르신들은 가짜 뉴스 보면 다 믿어버리죠. 왜? 믿는 게 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굳이 그런 걸 썼을까?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한가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가짜 정보를 퍼뜨릴까?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뉴스나 신문 기사나 특히나 유튜브에 가짜 뉴스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죽었어. 보니까 배우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죽었어. 막 이런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만 딱 보고 어머 글쎄 누구누구 죽었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it makes sense. 말이 된다. 된 중간에 끊어주시고, 그렇다면 it makes sense. 같은 말로 it is logical. 말이 된다. 일리가 있다. 뭐가 말이 되느냐?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봤을 때 말이죠. 자, even if it is, 자, 심지어 뭐라 하더라도, it is fake, 그게 구라라 하더라도, 자, 우리는 우리의 our default 기본값은 일단 뭐 하고 보는 거야? 믿고 보는 거야. 일단은 믿고 본대요. 적어도 처음에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의심하기 전에 일단 믿고 보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은 체크만 좀 해주세요. 자,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are unlikely to doubt.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하려고 할 것 같진 않아.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will receive,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정보의 진실성을 일단 의심하지 않고 믿고 본다는 거죠. due to 뭐 때문에?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경향이 어떻길래? 우리는 의심하면 정신적인 힘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 프린트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그 과제는 되게 쉬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25년도 6월을 끝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몇 페이지냐면 17? 아니,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102예요? 너네 102페이지 뒤부터 끝까지가 다 풀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다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몇 개 빼고는.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26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그 프린트를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필요해요. 지금 저랑 오늘 25년도 6월을 3개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 회에 모의고사를 5집은 나갑니다. 그러면 26년도 6월은 2개 나갈 거야. 근데 수연쌤이랑은 24년도 6월이 2개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3개를 하시겠죠. 그래서 거긴 지금 모의고사가 총 5개 들어있고 뒤에 어법 선택형도 없어요. 그래서 어법 선택형은 일단 DT 안 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교재가 금요일까지 만들어진다면 내는 겁니다. SDL 교재가 금요일까지 만들어진다면 나가는 거예요. 나주차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19번 지문을 할 건데 19번, 21번 이렇게 할 건데 19번을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 10분도 안 걸릴 거거든요. 10분이 뭐야? 5분화 컷이야. 정말 상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문법 건데 여기에 뭐 주제가 있어? 뭐 다니엘이 출장 가다가 지금 버스가 연착돼가지고 거기서 느껴진 어떤 깊은 감동이 있어? 자, 요지가 있어? 없어요. 자, 갑니다. 문법 위주로 봐주세요. 진짜 정말 상세하게 할게요. 다니엘이 주어예요. Daniel was on his way. 비동사 뒤에 on one's way가 있으면 to까지 같이 밑줄 그어서 어디로 간 길이었다. 다니엘이라는 애가 글쎄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the train station. 이건 기차역이란 뜻이에요. For business trip. 그냥 여행도 아닌가 봐. 우리 비즈니스 트립을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이거 출장이란 뜻이에요. He was riding a bus.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버스를 운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탔대요. 버스 riding. 자, 그리고 생동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행시에 썼을 뿐이지 he rode 써도 문제 전혀 없어요. But when he suddenly stopped. 자, 이시 주어고 이것은 바로 앞에 있던 버스 3인 단수라서 지금 있었어요. 절대 they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는 좀 하지 말게요. 자, 그리고 stopped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동사인데 동사를 꾸미기 위해선 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sudden을 쓰시면 안 되고 suddenly 갑자기. 자, the driver announced. 자, 그때 운전기사가 announced. 만인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를 우리는 announced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리다라고 적어주시고 일이 붙었네요. 알렸다. We have mechanical problem.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계적인. 여기서 참고로 problem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머신 쓰시면 안 되는 게 명사 꾸미려면 형용사가 필요해서 기계적인이라 형용사가 필요해요. Daniel grew nervous about missing his train.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느낀 감정 나왔어요. 얘 기분 어떠냐면 nervous. 지금 초조해요. 참고로 grow라는 말은 자라다 혹은 뭔가를 기르다인데 이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비동사는 get이다 똑같아요. 뭐뭐 해지다 똑같아요. 초조해졌어요. 생각해봐.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출장이야. 게다가 기차야. 지하철을 한번 놓치면 그 다음 거 타면 돼요. 버스 놓치면 그 다음 거 타면 돼요. 기차 놓치면 그 다음 거 못 타요. 또 돈 내야 돼요. 얼마야? 비싸단 말이야 또. About missing his train. about이 나왔네. about은 뒤에 무조건 동명사. 그래서 ing 써야 돼요.
기차를 그리워하는 거야?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 기차 놓칠까봐 두려워했어요. 자, without hesitation.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버스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예정된 시간에 못 가겠네. without hesitation. 자, 뭐 없이 망설임 없이. he got up. got up이 무슨 뜻이에요? 내렸어요. 맞아요. 내렸어요. 버스에서. 그리고 took a taxi. 택시 탔어요. 역까지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still 여전히 he kept worry.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keep 뒤에 동명사 씁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 걱정했대요. 생동감이 느껴져요. 지금 about not making it time. 자, 우리 making it in time이 무슨 뜻이냐면 자, being on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 그럼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대요. 근데 when he finally reached, 그가 마침내 도달을 했어. 역에 도착했어. 도착하다라는 말이 reach 말고 또 뭐도 있죠? arrived. 자, 도착을 했을 때 he found out, 그는 발견했어요. 기차가 was delayed. 어머 세상에, 기차가 연착됐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무려 by 10 minutes. 수동태를 썼어요. 수동태 뒤에 by가 붙었는데 10 minutes은 행위자가 아니죠. 그럼 10분에 의해서 늦춰졌다가 아닙니다. 10분 정도예요. 딜레이가 그리고 뭐뭐를 연착시키다는데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야 돼요. 지연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차 놓칠 일도 없고, 자, 얘 지금 어때요? Once he settled into his seat. settled into라는 것은 앉다는 뜻이죠. 자, 앉았어. 자리에 앉았어. 자, sit on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sat on으로 써도 되겠죠? He led. 자, 그는 뭐 했어요? 내쉬었습니다. Out of a long breath of relief.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내는 거는 그 학교쌤이 좀 뭐 이상한 겁니다. 차라리 21번이 할 게 많아요. 색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색깔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가 사용하는 방식과 변호사가 사용하는 방식을 정할 거고, 이거 혹시 문제 풀어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위에 short for words, 이 단어가, 이 말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샵이 뭐 하다요? 샵이 뭐 하다요? 쇼핑하는 거야. 즉 우리가 단어로 쇼핑할 수는 없겠지만 쇼핑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어를 고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분명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도 뉘앙스가 정말 다른 말들이 되게 많아. 특히나 정치권에서 되게 많이 써요.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도 있겠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랑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거랑 영면하셨습니다랑 뒤졌다랑 다르죠. 우리는 같은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 의도가 달라질 수 있고 비하가 될 수도 있고 격상이 될 수도 있어. 다 다른 거거든요, 준서야. 자, 그러면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자, 고전적인 이상이란 말이 있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이랬다라는 거죠. 자, 고전적인 이상. 뭐에 대한 이상이냐 하면 of truth and knowledge. 우리의 어떤 진리와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is 바로 무엇이냐면요, the concept, 개념입니다. 개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냐 하면 자, 여기서 빨간색은 나쁜 색이 아닙니다. A market for ideas.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 바로 진리와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시장이야. 시장은 우리가 필요한 걸 사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사고 싶은 거야. 즉 진리를 얻기 위해선 우리는 자, 지식과
지능을 이용해야 돼요. 자, as thinking individuals.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as 뭐뭐로서 생각하는 개개인으로서 thinking individual로서 we encounter 우리는 일단 맞닥뜨려요. 자, encounter 마주하다. 자, 뭐를 마주하냐면 conflicting ideas. 얘들아, conflicting idea는 어떤 생각이야? 경쟁하는 생각이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만약에 어떤 이상이나 어떤 진리가 딱 하나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종교만 해도 몇 개예요. 여러 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해둔 종교만 여러 개예요. 그치? 이런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뭐 정명석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신천지가 옳은 것인지 우린 모른단 말이야. 분명 서로 경쟁하고 있어. 생각이 하나였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겠지만 같은 사상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죠. We evaluate them. 그럼 우리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하면서 그들 중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evaluate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한대요. 그 경쟁하는 그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무슨 뜻이야? 현실과 가장 잘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이 다 어떤 부분으로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으로는 그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게 가장 잘 맞아떨어질지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무슨 주의예요? 사회 이념 배웠죠. 우리 너네 혹시 학교에서 그런 거 해? 민주주의지. 우리 너네 혹시 그런 거 하죠? 법과사 이런 거 해요? 아니에요? 자,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뭐야? 아니야.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은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여러분들 스탈린 한번 생각해봐요. 그 히틀러 때 생각해봐요. 거기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는지. 없었단 말이지. 근데 봐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 생각이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공산주의가 더 나을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우리 사람 말고 중요한 자원이 있어? 없어. 인본주의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주의야? 민주주의를 택했어. 근데 만약에 중국이에요. 중국 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 등록되지 않은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한 명만 사고 나서 죽어도 뉴스에 뜨지만 중국은 최소 한 1000명 정도 죽어줘야 뉴스거리 됐구나 이런단 말이야. 사람을 크게 하지 않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정책들을 보면 거기는 공산주의가 더 잘 어울려. 왜냐면 사람 수는 너무 많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한 경쟁주의를 펼치기에는 그럼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뭐가 가장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let 하게 해요. The best and brightest fact. 가장 최고의, 가장 뛰어난 사실들이 하게 해요. form. 형성하도록 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어. let이 사역 동사니까. The base of our beliefs. 우리의 신념의 기초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얘들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다가 가장 걸맞는 답을 찾아낼 때 이게 바로 고전적인 진리에 대한 이상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면 적어도 과학자의 방식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답을 정해놓고 실험해? 아니야. 실험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거죠. 절대 답을 정해놓고 실험하지 않아. 그건 절대 과학이 아니잖아. 자, 다시 말해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결론이 되는 거죠. 답정너가 아니야. 얘들은 정해두지 않아요. 자, 증거와 데이터를 모아요. 증거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아, 과학자들은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사용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but in practice. 자, 이제부터 색깔 구분됩니다. 하지만 in practice, 실제로 most of time,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 그러니까 21번 지문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제 말리는 거예요. 자, justification 무슨 뜻이야?
정당화.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정당화라는 말이 과연 좋은 말일까? 야, 자기 합리화라는 말 어떤 거 같아? 나쁜 거 같지. 정신승리 어떤 거 같아? 나쁜 거지. 변명 어떤 거 같아? 나쁜 거지. 정당화가 그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학생들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자, 절대로 야, 왜 안 해왔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진짜 게을러서 못했어 이렇게 말하다고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학교에 있어요. 선생님 뺏어갔어요. 수행평가 있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정당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결론 내놓고서 말을 해요. 그런 직업이 누가 있지? 변호사지. 자, 디펜스. 방어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즉 변명인 거야. 말을 변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당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워딩을 쓰는 것은,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자, we shop for was, 우리가 굳이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뭐 때문이 아니야. 과학자들이 찾는 것처럼 어떤 이상을 담고 있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이상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야. 즉, shop for was는 다른 말로 shop for는 search for랑 똑같은 거거든요. look for. 자, 우리가 그 어떤 말을 쇼핑합니다. 자, 4번 문장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굳이 그 단어를 왜 쓰냐면 그 단어가 진리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내 의견을, 내가 내려버린, 미리 정해버린 답을 뒷받침해 줄 것 같아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과학자와는 달리 답을 먼저 정해놓고서 그 말이 진짜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게 바로 변호사가 할 일이에요. 즉 5번 보시면 아직 변호사란 말은 안 나왔지만 5번 보시면 often 우린 종종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as facts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어떤 진리들이 있겠지. 그 정말로 우리가 what we should believe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를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found out. 자, found 중에 figure out이죠. 자, figure out 알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를, 우리를 help 도와줄 요소로서 우리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seeking이라는 건 찾는 거죠. statement은 진술이었고요. 즉 우리는 우리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우리를 변호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seeking은 looking for 그리고 pursuing으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못 알아보겠지. pursuing 그리고 looking for. 자, usually we already know what we believe. 우리는 이미 얘들아 알고 있어. What we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어.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과학자들처럼 답을 찾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내려버린 답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 what we seek.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믿음들을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to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을 할 거예요. 예를 꾸며줘요. justify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막아줄, 어떤 말을 해야지 좀 더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돋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지 저 사람이 조금 너그럽게 넘어가 줄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합리화 혹시 아시는 분? 합리화하다. rationalize, 정당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념들을. 이게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에요. 변호사들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
자, 분명히 둘 다 같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한 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인 사람과 엄청 가난한 사람이 서로 싸웠어. 근데 부자가 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를 썼겠죠. 그럼 변호사는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새끼가 지금 잘못했는데 얘가 나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나 이제부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답을 내려놓고서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가 다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증거들을 찾는 거야.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실험 결과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 그럼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과학자들은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 변호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말을 짠다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과학자의 방식과 변호사의 방식이 달라요. 따라서 language, 언어라는 건 이렇게 might be good for, 자, 뭐일 수 있어요? 좋을지 몰라요. dysfunction. be good for가 뭐뭐에 좋다죠. 이러한 기능엔 좋을 수도 있어요. 기능이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말, 즉 변명하기 위한 용도로서 말은 되게 잘 쓰일 수 있어. 글은 얘들아, 글 같은 경우는 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안 느껴져요. 생각해봐. 친구랑 카톡을 하는데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 카톡은 되게 무뚝뚝한데 이게 실제로는 애교 부리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뒤에 크를 붙이고 안 붙이고 뭐 그런 걸 차일 뿐이죠.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형성하기 되게 좋아하지만 우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잘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이거 빨간색 아닌데.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처럼 진리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treating, 다룸으로써 language, 언어를 with great respect, greater respect. respect는 여기서 존중입니다. 자, 즉 regard 같은 말이에요. esteem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대할 때 수단으로 쓰지 말고 말 자체를 목적으로 쓰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we can achieve. 자, treat는 여기서 다룸으로써. 자, 우리가 더 언어를 존중해서 다룸으로써 we can achieve, 성취할 수 있습니다. more than simple self-defense. 뭐 이상을 다룰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 방어였지. 하지만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자기 방어란 말이 나왔습니다. 즉 자기 방어라는 건 뭐냐면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생각을 뒷받침해줄 용도로, 내가 내린 결정을 뒷받침해줄 용도로. 즉 자기 방어라고 하는 것은 자, 자, 자기 방어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기존의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대요. 다시 말해서 자, 이것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공격받지 않도록 언어로 방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방어의 그 이상이 뭘 말하는 것이냐? 자기 방어의 이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내려놓고서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결과값을 내는 과학자들처럼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자,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내용이고요. 자, 정리 한 번만 살짝 더 할게요. 옆에다가. 자, 지금 변호사가 나왔죠. 그리고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변호사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답을 정해놨어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만 필요한 거야. 즉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확실하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시선이 쏠리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 영어로 한번 쓸게요. confirmation bias. 글씨 알아볼 수 있겠어요? confirmation bias. 과학자들은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답을 정해놓지 않아요. 자, 수많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들을 이용해서 자 어떤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지를 파악해요. 즉 정답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사회에선 민주주의가 좋을 것이고 어떤 사회에선 사회주의가 좋을 것이고 어떤 사회에선 민족주의가 좋을 것이고 만약에 계몽되지 않은 정말 낡은 그대로의 유인원들을 우리가 지금 다 데리고 살아야 돼. 그땐 민주주의 좋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거든요. 그때는 민족주의가 좋을 수도 있는 거야.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이거 되게 위험한 거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답을 정해놓지 않고 자, 답을 찾아 나서요. 이걸 진리탐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진리탐구로 쓰려면 어떻게 하래요? 다 더 큰 존중으로 언어를 다루지.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대.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